저희는 이 정도로 국제사회에 주목을 받을지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등장한 순간 국제사회는 굉장히 놀랐어요. 일단은 6개 국제기구가 뭉쳤는데 이게 유엔 역사상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엔에서 가장 주요 기구들이 연대를 했는데 그 뒤에 한국이 있었다. 예전에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국가만 이런 글로벌 아젠다를 만들고 제안하고 그걸 엮는 역할을 했는데 뒤에 유럽 국가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한국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고요. 국제사회에서 제네바 이런 데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3차 산업, 의료나 교육이나 금융이나 이런 부분들이 AI로 전환되는 게 AI 다 차세대 시장입니다. 이게 규모가 경단위로 나와요. 그 유엔 사무총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요한 국제기구 여러 개가 모여서 이니셔티브를 구성을 해버렸으니까. 제네바의 소문은 어떻게 났냐면 스위스 대통령이 바로 전화가 왔어요. 총리께 전화가 왔고 제네바가 국제기구의 중심인데 이니셔티브를 구상을 하니 놀랄만도 하죠. 제네바가 중심이었고 뉴욕이 그 다음 중심이었는데 한국이 가져간다고 하니까 한국이 그 다음 중심지로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제네바에 있는 제 동료들이 많은데 동료들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커리어가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 제일 화려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학들 이름 막 등장하고 국제기구도 등장하고 생긴 것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 블랙락 협상되고 뉴스공장에 나와서 후원금이 그때 20분 만에 가득 찼거든요. 그때 큰일 하셨으니까. 네. 근데 작년에 그 후원금으로 사실 지금 이걸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너무 이번 기회에서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블랙록이 세계에서 가장 큰 펀드잖아요. 거기를 끌고 와서 한국을 아시아의 AI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발표하게 만든 사람도 이분이에요. 이번에도 해외를 계속 다녀야 되는 일인데 이게 뭐 다른 데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 총리님과 같이 할 땐 수행단으로 같이 갔었는데 그냥 협상하러 갈 때는 어디서 주겠어요? 그냥 아니 그 개인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아니, 말도 자세로 안 나오네. 네. 개인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닌데 왜 개인 경비를 써요? 정부 일이잖아 이게. 정부 일이죠. 근데 다 물밑에서 처음에는 움직여야 돼요. 예, 정부를 물밑이라고 정부 밑 아닌가? 돈을 물 밑으로 주면 되지. 야 이거 말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조명을 못 받을까 고민도 했었어요. 왜냐면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발칵 뒤집혔는데 이제 한국이 아시아의 제네바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한 최초의 디딤돌이 놓여진 건데 이거의 중요성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사이즈의 유엔 기구, 유엔의 주요 기구예요. 세계보건기구, 세계식량계획, 유엔개발계획, 국제노동기구. 굉장히 주요한 기구들이 6개가 한꺼번에 왔고 또 한 2개가 더 따라올 것 같다. 근데 그게 뉴욕도 아니고 제네바도 아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국제노동기구가 뭘 하겠어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 하겠죠. 그렇지. 세계보건기구가 뭘 하겠어요? AI와 국제의료, 국제보건을 어떻게 연결해야 그러니까, 되느냐. 이거 하겠지. 세계식량계획 같으면 그걸 다 한국에서 AI 허브에서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AI 스타트업들이 참가하고 AI 솔루션 회사들이 참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AI 회사들이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돈을 내는 만큼 의제 설정권을 갖잖아요. 이런 주제로 합시다. 라거나 혹은 과학자들을 참가시킵시다. 라거나 우리 청년들을 좀 써주세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이에요. 한꺼번에가 중요해요. 유엔 기구들이 서로 경쟁이 심해가지고 2개 기구들도 안 모여요. 아 유엔 기구끼리. 근데 경쟁이 6개가 심해? 있고 오. 지금 2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국제 질서에서 이걸 선점하고 있던 국가들은 미국과 유럽입니다. 근데 미국은 안 된다. 트럼프가 어. 발을 빼버리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안보 위기 때문에 기능들이 좀 떨어졌어요. 글로벌 아젠다를 생산할 수 있는.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선도국가 되려고 하면 글로벌 아젠다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재원과 기술,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한데 아젠다는 이미 AI 기본사회라는 굉장히 주요한 아젠다를 전 세계에 던졌고 그게 AI를 공공지능으로 활용하자는 겁니다. 이게 전쟁에 쓰거나 아니면 뭐 돈벌이의 그러니까. 수단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AI는 공공지능이다. AI 가지고 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AI 가지고 무수한 이야기를 하는데 AI는 공공지능이어야 한다는 게 의원님의 지론이고 네. 그걸 제대로 구현하는 게 이 유엔의 AI 허브잖아요. 기본 사회니 다 이 공공지능이라는 말에 다 함축돼 있잖아요. 공공지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통찰력 있는 한마디인데 차조 의원이 100을 갖고 있으면 30을 파는 사람이에요. 인공지능 등장할 때 두려움을 많이 갖잖아요. 이게 얼마나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만들 것인가, 얼마나 인공지능이 인간을 압도할 것인가 하는데 인간지능이 만든 불평등과 끔찍한 모습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전에는 막대한 자원과 지속적인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지 인간지능 시스템이 만든 불평등들, 의료나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해결할 수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한 거예요. AI가 인류 문명을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바꿔야 될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평등하고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세계로 만들 수 있을까? 유엔에서 공공지능이라는 아젠다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아젠다 설정 능력이 없어요. 지금 위기에 빠져가지고. 한국에서 이 개념을 만들어내고 한국처럼 민주화된 국가, 착한 국가라 인정받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착한 질서를 요청을 선도하면
그게 충분히 가능할 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지능,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유엔 기구가 제시했어야 할 아젠다인데 그럼요.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때마침 미국이 돈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도 허덕이고 니네 우리나라에 올래. 그랬더니 걔네가 좋아. 그냥 아이디어가 좋다고 받지는 않거든요. 잘 맞은 거예요, 여러 가지로. 미국이 유엔을 비롯해서 66개 국제기구에서 다 빠져버렸잖아요. 그렇다고 또 중국 손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이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워줘야 되는데 한국이 여러 가지로 대단히 적절했던 거예요. 충분한 AI 실력이 없으면 손을 잡아본들 둘이 그냥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어야 되잖아요. 충분한 AI 실력을 갖추고 있다. 두 번째로는 한국의 민주주의의 그 강건함을 본 거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총 한 방 안 쏘고 응원봉을 휘둘러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한 번도 제국주의를 하지 않은 채로 선진국이 된 유일한 나라고.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지금 개발도상국들. 너 다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말을 하면 당신은 자격이 있다. 당신하고 하고 싶다 하고 먹히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서 손을 잡는 거지 아이디어 괜찮네 이러고 잡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저 여왕같이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와도 덥석 손을 잡고 같이 합시다. 두루두루 계셨는데 제네바의 국제기구에 일하는 지인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 지인들이죠. 그 지인들이 이 제안이 왔을 때 자기들끼리 얘기했을 거예요. 얘가 사기도 안 치잖아. 애는 착해. 말은 잘 얘가 못해도. 거짓말 안 하잖아. 자기들끼리 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들어가야 돼. 우리가 속을 염려가 없어. 그 말씀이 맞는 게 신뢰를 바탕으로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사결정자들은 사실 소수거든요. 그 사람들끼리의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신뢰 자본이 조금은 있었던가. 우리가 자조를 속일 수 있다. 속아 넘어간 건가? 그들끼리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맞아요. 제네바가 조그만 도시예요. 오산의 반만합니다. 제 지역구가 오산인데 도시도 작은 굉장히 데다가 작아요. 예. 국제기구에서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다 안단 말이야. 다 알죠. 밥 먹을 때 다 보잖아, 그 식당에서. 그들끼리 얘기했죠. 한국에서 오파 왔대. 그 누군데? 차죠. 아니 근데 착한 아젠다를 던지는 국가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들이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국가 이익이 되는 구조로만 이걸 짜지 상생의 어떤 그렇지. 메커니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없고 지금 국제 질서는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들 그렇지. 일방적으로 더더군다나. 탈퇴해버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특히 아이들이 많이 죽거든요. 그렇게 갑자기 펀딩을 빼버리면 결핵 관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치료받은 사람들이 약을 못 가져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펀딩을 뺀다는 게 굉장히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런 폭력들이 만연화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란이나 이런 데 침공을 하면 이명재 사무총장 같은 거 바로 성명서대 국제사회가 움직여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안 움직이잖아요, 유엔에서. 해봐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고. 그런데 사람들이 지쳐 있다가 하나는 우리가 착한 아젠다를 냈고 두 번째는 의장님 말씀대로 그걸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자원, 재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한국이면 할 수 있는 나라인데. 할 수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했죠. 할 수 있는 나라인데 차지오가 안 해? 이거는 우리가 당할 리가 없잖아. 아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리더십의 위기가 와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렇지. 예전에 오바마가 끌고 가고 누군가 끌고 갔는데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미국은 지금 뭐 정신 못 차리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패권 경쟁을 너무 심하게 하고 있고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제코가 적자한 거예요. 유엔 입장에서는 더하죠. 한 22% 자금이 한꺼번에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민주주의의 강건함을 확실히 보여줬고 AI 기본사회라는 기틀을 갖고 있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그 소프트 파워가 굉장히 센 나라잖아요. K-팝이니 K-컬처니 K-푸드니 그 소프트 파워가 큰 나라에서 선의를 갖고 오니까 이 리더십의 공백을 메울 만하다고 유엔이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실제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네. 센터가 생기는 건 언제예요? 지금 27년을 목적으로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에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유엔 기구랑은 27년도에 프로그램들이 시작될 수 있게 준비하고 이재명 정부 5년차 정도에 이게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만들어질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어디가로 들어가서 무조건 시작을 하고 있는 건물 그다음에 쓰다. 뭐 건물을 짓든지 방법을 찾아야죠.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세계보건기구가 오면 굉장히 큰 기구잖아요. 그 여기랑 같이 일하는 민간 기업들, 사회단체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분들이 따라와야 된다고요. 그다음 유엔 개발 계획 같으면 후진국 개발도상국들 도와주는 온갖 계획들을 하니까 거기랑 같이 일하는 기업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도 같이 따라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구가 6개 오는 게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가 오고 거대한 마을이 오는 거거든요. 제네바에 준하는 국제도시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정도의 준비를 갖고 있어야 돼요.
WHO랑 같이 일하는 민간 기업들, 연구소들, 연구원들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떤 국제 도시를 만들어주고 연구도 같이 하고 우리가 눈도 보니 선진국에 대해서 외교 경험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국제기구에 한국 사람이 높은 자리에 별로 없어요. 그 준비도 해야 되고 청년들이 여기에 인턴으로 막 들어가서 진출할 수 있게 20, 30대 친구들을 들어갈 수 있는 파이프라인도 만들어야 되고 국제 의제들, 노동의 미래, 의료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한 의제 설정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어요. 의제를 정하고 표준을 정하는 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가는 거예요. AI와 관련된 미래의 의제는 우리가 같이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강대국이라는 건 기준을 정하는 곳이거든요. 맞아요. 오, 맞습니다. 친구들 언제 옵니까, 한국에? 한국에요. 5월 정도에 오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유엔 역사상 유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어. 이니셔티브가. 왜냐하면 AI 전환 속도 너무 빠르고 글로벌 거버넌스 갭이 너무 심하니까 유엔이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고 그래서 이걸 메꾸기 위해서 정말 전례 없는 속도로 이게 추진됐습니다. 자기들 다급한 거예요. 지금? 다급하고 이 의제가 맞고 같이 힘을 합쳤으니까 사실 저보다는 한국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이 굉장히 민주주의로 앞서 있는 국가고 문화적으로도 소통되고 하니까 이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야 돼요. 5년에서 10년, 2030년대 우리는 어떤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지금 중요해요. 유엔 기구들도 설득되고 전 세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설득이 되면 전 세계의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럴 위치에 놓여져 있고 다른 나라들은 이 정도 그 조건들이 다 맞춰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힘이면 뭐 역사를 세계사를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